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무대 올라가서 쟤들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겁이 나서 하고 싶단 말을 못했다. 항상 무대 밑에서 무대 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박수만 칠 뿐이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건 비단 장기자랑뿐 아니라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무대 밑에서 박수만 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더 이상 박수만 치는 인생에서 벗어나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고 싶어졌다. 그렇게 나는 인생의 무대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특별하거나 눈에 띄지 않던 나의 삶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슈퍼노멀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채셔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160만원 월급쟁이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된 전 신사임당 채널의 주인인 주원규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주원규님의 신간 슈퍼노멀입니다. 슈퍼노멀은 평범의 범주 안에서 상단에 속한 사람들, 즉 금수저도 천재도 아닌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책은 막연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가 약해도 앞으로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적용하시면 여러분도 슈퍼노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멀의 반란 준비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돌연변이를 찾아라.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마디로 핑곗거리 말이죠. 만약 이 핑곗거리가 많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슈퍼노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잘 못 들으셨다고요? 잘 들으신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핑계를 댄다는 것은 내가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핑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돌연변이를 찾아야 합니다. 돌연변이가 뭐냐고요? 돌연변이란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난 글을 못 써서 블로그 같은 거 못해 라는 핑곗거리를 생각했다면 글을 지지리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됐던가 파워블로그가 된 돌연변이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돌연변이를 어디서 찾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엔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보험회사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된 너나위님, 남자임에도 에뛰드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지만 현재는 2조 가치의 화장품 회사 대표가 된 김한규님, 부당해고를 당한 후 퍼스널 전문가로 20대에 연소득 3억 원을 달성한 드로우앤드류님. 이처럼 유튜브를 봐도 서점에 가도 블로그 포스팅만 봐도 넘쳐납니다.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고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혹시 이런 핑계가 떠오르신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같은 직장 내에서 혹은 나의 친구들 중에서 말이죠. 31만 유튜버 민팡님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 뽑아서 배웠다. 판매원 시절 판매직을 잘하는 공격적인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시기 질투하며 싫어했지만 난 그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 야, 너 왜 이렇게 잘 팔아? 나도 좀 알려줘 라고 말했다. 그럼 그가 팁을 줬고 그 팁으로 나도 잘하게 돼서 계속 내 몸값을 올려나갔다. 이처럼 분명 여러분의 주변에도 나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특별함을 지닌 돌연변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그건 뭐 알겠어. 근데 돌연변이를 찾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바로 그 돌연변이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돌연변이는 나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낸 사람이기에 그들을 따라하면 어떻게 해야 내 상황에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족보를 찾은 느낌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방을 할 때 무조건 다 따라하시면 안 되고 나만의 차별점을 꼭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는 건 그냥 비슷한 짝퉁일 뿐이지만 좋은 것은 가져오되 나만의 색깔과 감성을 넣어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텐센트 마와통 회장은
모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모델을 모방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남들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릴 때 우리는 고양이를 본떠 호랑이를 그렸다. 두 번째, 운과 실력을 분해하라.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는 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로또에 당첨되는 건 명백히 운이 작용하는 운의 영역입니다. 근데 만약 로또 당첨을 위해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조회수가 1000회 이상 나오는 게 목표라면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그 목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도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이유도 모르는 운의 영역에 일희일비했다면 1년가량 이 채널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조회수 1000회 이상 나온 다른 컨텐츠를 분석하고 좋은 원고와 영상 효과를 배워서 내 컨텐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원고를 쓰는 것, 영상 효과를 배우는 것은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운의 영역인지 실력의 영역인지를 잘 구분하고 무엇에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져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와 팔씨름을 한다면 여러분은 일부러 아이에게 져줄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은 아이에게 일부러 져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실력의 영역입니다. 만약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져주려고 해도 잘 컨트롤 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운이 작용하는 운의 영역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모방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각각 운의 영역인지 실력의 영역인지 구분해보세요. 세 번째, 실력의 영역을 정복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소중한 노력과 시간은 실력의 영역에 쏟아내야 합니다. 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도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됐다고 다음번에도 또 당첨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만 있을 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내가 노력만 하면 쌓아 올릴 수 있는 실력의 영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력을 올리는 건 너무 어려워서 금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초반 버프로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점점 시들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90%는 다 그만둔다. 그냥 하기만 해도 10% 안에 드는 거다. 결론적으로 꾸준히만 해도 상위 10%에 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지. 근데 난 끈기도 없고 게을러서 그렇게까지 못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만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실력을 올리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왜 꾸준히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내 실력이 오르고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 열심히 야식도 끊고 퇴근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그대로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크게 실망을 하며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이 원하는 목표에 효과가 있는 건지를 알아차린다면 여러분도 꾸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게임처럼 레벨업 게이지가 보이면 한 마리라도 더 때려잡으려고 밤을 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장을 체크하기 위해 두 가지 훈련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는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시간 안에 퀄리티를 높이는 훈련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운동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 달리기를 할 때 5km를 30분 만에 완주했다면 25분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이는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이죠. 반면 웨이트를 할 때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높여 횟수나 무게를 올린다면 이는 동일한 시간 동안 퀄리티를 높인 것이겠죠. 이처럼 같은 일을 해도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우선 내가 하는 일의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아니면 같은 시간 동안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줄던 퀄리티가 높아지던 나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슈퍼노멀이 되는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과를 낸 돌연변이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최대한 모방을 하되 나만의 차별점을 넣어서 새롭게 재탄생하세요. 둘째, 모방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 후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구분하세요.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의도해서 져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실력의 영역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실력을 올리세요. 셋째, 실력의 영역을 정복하세요. 처음 불타오른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내 성장을 체크할 수 있는 훈련법을 구축하세요. 훈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시간 안에 퀄리티를 높이는 지이고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책 슈퍼노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두 가지 방법이 더해져 총 5단계 프로세스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운의 영역에는 운의 전략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주원규님은 자청 채널에서 슈퍼노멀을 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대 밑에서 박수치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으로 어떠한 대가 없이 책 리뷰를 하였는데요. 전반적인 한 줄 평은 특별하지 않은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책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책 읽기 힘드신 분도 술술 읽힐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고 뜬구름 잡는 내용 없이 실전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잘 가요.